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언론이 일본은 한국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라는 기사를 게재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풀이 반응 채널입니다. 2021년 3월 4일 일본의 우익 언론 문춘이 평균 임금은 한국 이하, 가난한 나라가 된 일본이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상식이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일본 우익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것을 우익 언론이 기사화해버렸네요. 흥미로운 점은 기사 제목에서부터 일본의 우익들에게는 마법의 단어인 한국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도 의외로 우익들의 댓글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보는 야후재팬의 혐한 댓글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달리는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야후재팬의 댓글 반응, 그리고 5채널 좌파계 게시판의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사의 내용입니다. 평균 임금은 한국 이하, 가난한 나라가 된 일본이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상식. 일본은 세계에서도 톱클래스의 풍족한 선진국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일본인에게 당연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상식은 최근 소리를 내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일본인의 임금은 대폭 낮아지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돈을 벌러 가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많은 독자분들은 그런 바보 같은 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일본이 급속히 가난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가치관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평균 임금에서는 이미 한국 이하, OECD가 실시한 임금에 관한 조사는 충격적이다. 2019년 일본인의 평균 임금은 38,617달러였지만 미국은 65,836달러, 독일은 53,638달러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뿐이 아니다. 과거 개도국 이미지가 강했던 한국조차 42,285달러로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 일본인의 임금은 미국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한국보다도 낮다는 것이 거짓없는 현실이다. 이 같은 수치를 내면 환율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OECD의 조사는 구매력 평가를 이용한 달러 환산이므로 환율이나 물가의 영향 모두 고려한 것이다. 숫자의 차이가 각국의 본질적인 풍요의 차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초봉 50만의 벽. 좀 더 알기 쉬운 예를 들어보자. 일본의 대졸 초임은 약 20만엔이지만 미국에서는 50만엔을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필자는 예전에 홍콩의 호텔에서 한잔하려고 맥주를 주문했다가 1,500엔 이상을 받아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해외에서는 가격이 비싼 가게에 가면 맥주 한 잔에 1,500엔에서 2,000엔 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에 있으면 감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해외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본의 풍요는 많은 선진국의 3분의 2에서 반 정도라는 것이 리얼한 감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임금이 싸더라도 국내 물가가 싸면 생활이 편하다는 말도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의 대부분은 수입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외의 경제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아버린다. 해외가 풍족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일본인이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어 버리는 것이다. 자동차가 확실한 그 예다. 일본인에게 자동차는 이미 그림의 떡. 자동차는 글로벌 상품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나 가격이 비슷하다. 도요타 자동차의 대당 평균 판매 가격은 세계 경제의 보조를 맞춰 20여 년 만에 1.5배가 됐다. 하지만 일본인의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라 일본인에게 있어서 자동차는 이미 그림의 떡이다. 젊은이들이 많이 애용하는 아이폰은 기종에 따라 대당 10만엔 정도 하지만 초봉이 20만엔인 일본인과 50만엔인 미국인은 부담감의 차이가 클 것이다. 최근 식품 등에서 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내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스텔스 가격 인상이 늘고 있다. 내외의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서서히 일본인의 생활을 힘들게 한다. 일본인의 임금이 오르지 않은 것은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가 성장을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에 다른 나라들은 경제 규모를 1.5배에서 2배로 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은 가난해졌다. 일본만 성장해서 동떨어진 원인은 비즈니스의 IT화를 경시하고 기존의 산업 모델에 매달린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본 기사의 주제가 아니므로 넘어간다. 원인이야 어떻든 버블 붕괴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으로 일본 경제는 상당히 약화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향후의 커리어나 자산 형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활로는 탈일본. 해외가 풍요로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앞으로는 그 부를 어떤 형태로 나에게 끌어올까 라는 공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본인의 자산운용은 대부분 일본 국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고치는 것이 좋다. 30년 전이라면 일본의 대기업은 세계적인 대기업이었지만 지금은 국내에서 대기업이어도 글로벌에서는 약소기업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주식 투자의 왕도는 우량 대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기업은 크게 줄었다. 초보 투자자들이라면 더더욱 외국 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다행히 지금은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증권을 사용하면 해외 기업에도 국내와 같은 감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일적인 면에서는 해외에서 돈을 버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니어층이라면 지금까지 얻은 노하우나 식견을 해외에서 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찍이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것은 상사맨 같은 이른바 엘리트층 뿐이었지만 상황은 바뀌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다수의 일본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일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많다. 이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일본인 상대이기 때문에 그다지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문제는 없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일본 대학을 나와 일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아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 최종적으로는 물가가 싼 일본에서 산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앞으로 당연한 것이 될 것이다. 현상을 비관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나갈 계획이 없는 사람도 일본 물건을 해외에 팔아 돈을 번다고 하는 수단이 있다. 메루카리는 해외 소비자를 위해 상품을 구매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상품은 해외에서는 의외로 비싸게 팔리므로 센스가 있는 사람은 도전해봐도 좋다. 현실을 비관할 것이 아니라 외부의 기회가 많아졌다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야후재팬의 반응입니다. 가까운 아시아 대도시에만 가봐도 알 수 있다. 북경, 상해, 홍콩은 도쿄의 물가의 1.5배 정도. 싱가포르는 벌써 2배 이상의 물가. 물론 최저가의 더러운 가게를 찾으면 싸게 해결할 수는 있지만 싱가포르에서 맛있는 일본 라면집은 보통 1,800엔 정도 한다. 일본에선 780엔 정도. 게다가 그런 가격에도 현지 손님으로 붐비고 있다. 다들 연봉으로 800만엔 정도 받으니까 그런 가격에 라면도 먹을 수 있겠지. 이미 아시아에서 일본은 중간 정도의 나라가 됐다. 맞는 것 같아요. 직업상 한국, 중국, 대만의 분들과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일본은 물가가 싼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모두 싸다. 해외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음료 무제한을 아주 좋아합니다. 유일하게 비싼 건 택시비 정도?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었는데 선진국 일본을 동경해서 온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물가가 싸기 때문에 바캉스 기분으로 오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이 가난해졌다기보다 다른 나라가 부쩍 성장했고 일본은 지난 25년간 전혀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25년 전 일본은 평균 구매력 평가 PPP에서 세계 3위였다. 지금은 세계 28위 정도인가. 선진국 중에서는 밑에서부터 두 번째, 스페인보다 높을 뿐. 나도 엔지니어인데 계속 출장이나 주재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 다들 열심히 아이를 낳고 애들은 다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어른들도 다 옛날처럼 미친 듯이 일한다면 한 번의 기회가 있을 텐데 모두 결혼이나 출산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아이들에게는 여유를 주려고 하고 어른들도 최대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전부 반대로만 움직이고 멈출 수 없는 느낌이네요. 얼마 전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와 같은 이야기가 일본에서 유행했을 때 이것은 드디어 외통수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다 노령화로 인해 신진대사가 멈춘 결과네요. 도시바, 관료 등등 눈꼴 시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부활의 열쇠는 사람입니다.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지위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흐름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앞으로 더욱 더 가난한 나라가 되어간다는 것을 많은 일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 더 말하자면 그런 줄도 모르고 요즘의 자동차는 비싸다든가 아이폰은 비싸다든가 글로벌 상품이 비싸 가격 내려라 라고 연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자국의 경제 상황을 잘 보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나라가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일본의 미래는 더욱 비참한 상황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 아래 눈치를 보며 생활한다. 중국 기업에서 중국인 밑에서 일한다. 그리고 중국의 돈벌이를 가서 예나보다 월등히 높은 외화로 수입을 얻어 일본에 남은 가족들에게 송금을 한다. 지금 상황은 그런 미래로 이어지고 있어. 반대야. 세계가 돈에 허우적대는 사이에 국내의 산업에 힘을 쏟고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해외로 파고들려고 하면 할수록 착취당하고 가난해져 간다. 국내의 산업을 정비하고 그것을 해외에 파는 것밖에는 일본이 부유해질 길은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걸 눈치채지 못한 일본 정부에
버블 붕괴 후의 정책이야말로 상처에 소금을 마구 뿌린 꼴이 되고 있어. 오토야의 호케 정식은 미국에선 약 2,600엔, 2.5배. 현지의 물가는 비싸지만 그들이 일본에 오면 대부분의 물건이 반액이하니까 모두가 일본에 오고 싶어 한다. 일본으로 치면 예전의 태국 여행 같은 것. 일반적인 개도국이라면 싸지만 위험하다가 당연하지만 일본은 치안도 좋고 깨끗하니까. 그런 걸 수익으로 만들지 못하는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오로지 세금만 챙기는 정치인과 관료들은 죽어도 싸다. 고수입자들에겐 세금을 많이 걷고 저수입자들에겐 세금을 조금 걷고 생활보호 금액이 연금보다 나으면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사회인 셈. 의욕을 잃게 만드는 사회주의가 망하는 것은 역사의 사실인데 일본은 역행하고 있다. 워낙 기술이나 상품에서 해외에 밀렸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이상할 게 없다. 많은 일본인은 임금이나 물가가 싸다고 하는 결과는 받아들이고 있어도 그렇게 되어버린 원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일본은 기술력에서도 중국에 뒤떨어졌고 한국을 이길 수 없는 분야도 많이 있다. 상품력에서도 일본 제품은 품질 이외에 장점이 없고 해외의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이미 인기가 없다. 그런데도 일본의 기술력이나 제품을 아직도 세계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많다. 일본에는 일본의 방식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이에 일본의 제품은 어느새 세계 기준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일본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일본이 세계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일본 기업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예전부터 그랬죠. 적을 바보 취급하고 자신의 단점에 맞서려 하지 않고 최후에는 부하를 탓하고 책임자는 도망친다. 지금도 중국이나 한국을 바보 취급하며 깔보며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열을 올리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국력이 크게 하락하고 있을 뿐이다. 해외에 나가면 일본의 국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상해나 북경, 동남아시아의 쿠알라룸푸르나 방콕 같은 곳에서도 도쿄보다 비싼 음식점에 사람이 가득.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변혁을 싫어하는 나라니까. 세상이 변해도 많은 일본인은 변하려고도 하지 않고 변화를 바라는 것을 배제하려고 하니까. 5채널 좌파계 게시판의 반응입니다. 내두익 축하해. 아베 덕분에 일본의 평균 임금은 한국 이하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웃었던 바보 우익 숨쉬고 있냐? 이미 관광과 유흥으로밖에 벌 수 없는 삼류국가야. 잃어버린 30년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됐다. 왜 중앙은행에 주가 끌어올리기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불가. 부풀린 임금이 저정될 테니까 실태는 더 심각하다는 거잖아. 고맙다 자민당, 고맙다 노탕 정치인. 다같이 가난해지면 두렵지 않다. 일본은 바보와 그 바보를 지지하는 바보에 의해 멸망한다. 딱 봐도 한국이 더 위잖아. 이제 끝이다 이 나라. 내두익, 야당이 777 못한 탓. 내두익은 예국이 아니라 반일이야. 일본의 마이너스일 뿐이다. 고이즈미 시대에 타케나카 헤이조가 일본은 임금이 너무 높아서 외국과 싸울 수 없다 고 말했고 실제로 임금이 내려갔는데 경쟁력도 구매력도 생산력도 전부 떨어졌다는 크크. 일본인은 나라가 아무리 몰락해도 일본 대단해 라는 마법의 말을 외치면 침착해지니까 아무리 가난해져도 괜찮아. 야후 댓글에도 인정하는 놈이 많아서 쫄았다. 이제 상식이 되어버렸구나. 백신 접종 인원도 벌써 한국이 일본보다 많아지고 있으니까 일본은 정말 끝난 거라고. 기준을 조작한 쓰레기 GDP 데이터로도 진 거야? 자민당 끝났구나 진짜. 우익이 대단한 건 이제부터 이걸 좌익 탓으로 돌린다는 거. 그래도 일본에는 사계절과 수돗물이 있으니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